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전기 요도도 배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이라는 요 내용들을 배울 건데 이거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어? 뭐 들어봤어? 전압 들어봤어? 전압 들어본 적 있어? 뭐 할 때 들어봤어? 전압. 그냥 들어보기만 해도 들어보기만 하고 요거는 본 적 있지?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전지. 그래서 이거 뭐니? 1.5V 이거 9V 얘는 6V냐? 안 보여. 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1.5V 얘기하고 3V 얘기하고 6V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때 볼트 이거 많이 쓰잖니. 그때 뭐 AAA 건전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그런 거를 볼 때 요 볼트가 이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보면 될 거야. 전기가 흐르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은 전기가 어떻게 마찰에 의해서 전하가 어떻게 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정전기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할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요것처럼 여기처럼 뭔가 가전제품을 전기 코드에 이렇게 콘센트가 꽂았었을 때에 흐른다라고 보면 될 거야. 오늘은 이제 동전기, 지난 시간에 정전기, 이번에는 움직이는 전기를 본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전류, 전압, 저항 요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었던 내용이긴 한데 자세한 건 모를 거니까 그렇게 이질감은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자, 그거 감안하고 이제 전류와 전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 봅시다. 전류는 일단 대문자 I로 표시를 할 거야. I. 뒷장에 나오게 될 건데, intensity라고 해서 그 대문자 I만 사용을 해서 전류를 나타내는 약자라고 보면 돼. 대문자 I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흐를 U자야. 흐를 U자. U. 뭐가 흘러? 전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야. 전하가 뭐야? 준아, 전하. 전하. 지난 시간에 배웠지 우리. 전하. 막 비볐어. 털하고 플라스틱을 비비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비비면 털가죽은 무슨 전하를 띄어? 그 이상한데요. 대전열 배웠잖아. 털로 유명한 나, 해서 털을 마이너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털로 유명한 나 어디, 그 다음에 곧불에 걸렸네라고 했었었지.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름을 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털하고 이 플라스틱하고 서로 마찰을 시키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 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 이게 받아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얘한테 주는 거지. 전자. 맞아?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원래 털은 중성이었다가 마찰하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얘한테 옮겨가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던 내용이지. 그것처럼 전하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배웠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하가 뭔데요? 라고 하면
전하가 뭔데? 자, 이렇게 털에서 전자가 뭐 쉽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유전자라고는 왜 자유를 붙여놨어? 자유. 난 자유야. 오늘부터 자유야라고 하면 뭐 학교 안 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지. 마찬가지로 자유전자라고 붙여놓은 거는 전자가 쉽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얘는 플러스가 됐고 얘는 마이너스가 됐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그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 전자와 양성자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하가 흐른다. 그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드 꽂았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 코드 꽂아서. 그러면 뭐야? 전기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때 그거야. 전하가 흐른다. 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전류는 일단 대문자 I로 쓰게 될 건데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하게 될 거야. 암페어.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이게 한번 뒤에까지 저항까지 한번 얘기를 딱 하고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그냥 쭉 가볼게.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단위는 암페어를 쓰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자, 그럼 1암페어가 뭐냐라는 거지.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1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를 나타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자, 도선이 뭐라고 했어? 도선이 뭐야? 도선. 이런 게 도선이지. 이거 뭐니? 이거 뭐야? 꼬마정보 연구할 때 쓰는 전기선이잖아. 맞아? 전선을 다른 말로 도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같은 얘기야. 전선이나 도선이나. 그러면 여기를 피복을 벗겨보면 여기에 뭘로 되어 있어? 구리선으로 되어 있지. 그 구리선이 여러 개가 꼬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구리선 하나만 봤었을 때 구리선 하나, 도선 하나를 이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 안으로 지금 전자들이 이동을 할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을 띠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치? 그렇게 이동을 할 때 여기 도선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한 도선의 단면에 이 전자들이 한꺼번에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그 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를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두면 될 거야. 얼마 동안? 1초 동안. 자,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하는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여기 도선을 확대를 해놨어요. 이만한 도선에 전자들이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갈 때의 세기를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쉽게 전자가 이동했을 때의 세기다라고 거기까지만 한번 기억을 해두고, 좀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게 1암페어래, 1암페어. 즉 전하가 흐른다라는 건데, 그러면 전류의 방향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 전하가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한쪽 방향에서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별 100개짜리야, 100개짜리. 자, 여기 잘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대부분의 건전지들은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리미트에 되어 있어. 대부분 이렇게 두 개 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볼록 튀어나온 데가 무슨 전화를 띄고 있니? 플러스라고 되어 있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니? 플러스. 플러스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전지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 마이너스극이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전류가 이동을 한다라고
사용을 했어.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 라고 사용을 했어.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과학이 발달을 했어.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전자라는 개념을 몰랐었을 때는 그냥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사용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전자라는 개념을 알게 됐네. 봤더니 전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네. 그치?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환을 띠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왜? 인력 서로 다른 그 전압끼리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전자의 개념이 없어서 그냥 우리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사용을 했어. 근데 전자의 개념을 알게 됐네? 봤더니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야. 어라? 뭐야? 이게 맞잖아. 이건 오랫동안 썼잖아. 이걸 바꾸기는 좀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같이 쓰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 서로 보니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개념. 이해됐니? 저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될 건데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꼭 시험에 나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뭘 기억하는 게 쉬울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차지를 띠고 있다라는 거 배웠잖아. 우리 이온 때. 원자가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원자 핵이 플러스 3이면 전자는 몇 개야? 전자 3개 가지고 있지. 왜?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자리가 3개 있어야 마이너스 3이 돼서 서로 뭐야? 원자는 중성이니까 정기적으로. 그러면 얘는 전자라고 했어.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건 기억을 해두고 전류는 그와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 될 거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저거는. 알겠니? 그러면 전기 회로의 도선 내부에서 전자 운동 한번 봅시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자가 있고 전자들이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아까 잠깐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했지. 쟤네 전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어떤 일정한 방향도 없고 뭐 에너지를 주지 않는데 그냥 막 움직이고 있어. 계속 전자들은. 언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야. 자, 그런데 여기다 전류를 흘려보낼 거야.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되니? 얘가 플러스 극이 됐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면 이 플러스 극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한다?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원자라고 보면 원자 핵이 되겠지. 원자 핵. 그러면 전자들이 여기를 이쪽 플러스 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뭐야? 이 빨간 애들이랑 부딪힐 거 아냐? 그치? 이렇게 갔는데 앞에 막고 있으면 옆에 피해서 가야 되고 부딪히면 이쪽으로 튕겨서 이쪽으로 가겠지. 자,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전류가 흐를 때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환을 띄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원자 핵, 원자 사이를 통과를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전류가 흐를 때.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정한 방향, 그 방향이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전하가 흐른다. 즉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뭐를 전하를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하를 이동시킨다라고 보면 될 거야.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하를 이동시킨다. 자, 그러면서 전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전압. 볼테이지라고 해서 V라고 표시를 할 건데 여기 금방 전에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전하를 이동시켜 주는 건데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한 힘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뭐다?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여기는 전압을 나타내는 볼테이지 V 그리고 단위도 볼트 둘 다 VV라고 보면 될 거야. 그건 쉽지. VV니까. 근데 전류는 뭐니? 전류는 대문자 I라고 표시를 하고 단위는 라지 A 암페어라고 읽는다라는 거. 아까 이 얘기 안 했네? 1암페어는 1000 밀리 암페어가 된다라는 거. 그거 이따가 먼저 풀면 나올 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의 비율 요게 꼭 나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전류 얘기를 하고 전압 얘기를 했더니 이해가 안 되네. 지금도 준이 너 좀 어렵지? 뭐야 전류? 전하가 흘러? 전하가 움직여? 전하?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치? 막 쏙쏙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어디다 할까 하면 물이 흐르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거야. 이거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더 헷갈려. 아예 이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도 나는 편한데 물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더니 더 어렵대. 10명 중에 1명이야. 대부분은 요 물의 흐름을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놓고 딱 놓으면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지겠지, 중력 때문에. 그러면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물,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게 위치 에너지인데 이건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그러면서 댐에서 물 가다 놓고 가득 받아들었다가 떨어뜨려. 그럼 그 낙차에 의해서 그 힘의 에너지를 위해서 뭐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게 이제 수력 발전소인데 그거 생각하면 될 거야.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다 놓고 떨어뜨려. 그게 이제 물의 흐름인데 끌어올리려고 해. 끌어올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필요할 거고, 물을 그냥 펌프에서 그냥 끌어올리진 않을 거고, 호스 같은 연결된 수도관을 집어 넣어야 거기로 어떻게 돼? 물이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수도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펌프가 존재를 할 거고, 이 펌프를 갖다가 놓고 위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밸브를 잠가 놓으면 물이 이쪽으로 안 내려갈 건데, 밸브를 열려면 물이 이런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지면서 뭐를 돌아? 물레방아가 이렇게 막 돌을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물의 흐름이라고 보면, 이제 전기회로는 뭐야? 전류가 흐르는 그 길을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 건전지에다가 아까 이런 전선을 연결을 해놓고 여기 스위치가 있지. 스위치는 뭐니? 누르면 연결이 되고 빼면 연결이 끊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누르면 연결이 되고, 이렇게 평상시로 열린 상태가 되면 전류가 끊기지. 요거를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 불이 밝혀지게 될 거.
또 전선 연결을 이렇게 해놓을 거야. 전지에다. 맞니? 이게 이제 꼬마 전구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전기 회로와 왼쪽에 있는 물의 흐름과 서로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물을 끌어올리는 힘, 펌프야. 그러면 전류를 흘려보내게 하는 그 힘,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전지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펌프와 전지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밸브 열면 물이 내려가고 밸브를 잠그면 불이 여기 멈춰 있지. 여기 뭐야?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를 거고, 스위치를 열어놓으면 전류가 끊길 거고, 이 밸브와 스위치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의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더 세게, 더 큰 에너지로 내려오면 물레방아가 더 빨리 돌아가겠지. 그러면 전기회로에서는 그게 전압이라는 거야. 전압. 그러니까 쉽게 보면 1.5V, 우리 거기 네 앞에 있는 1.5V 하나 연결하면 1.5V잖아. 거기에 하나만 연결을 했었을 때 전구 밝기가 이만큼 밝았다고 칩시다.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할 거야. 얘를 건전지를 이렇게. 아직 회로도를 안 배웠습니다. 약자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 이게 전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긴 쪽이 플러스. 자, 이렇게 1.5V 두 개를 직렬 연결로 연결해 놓으면 3V가 될 거라고. 그러면 밝기가 어떻게 되겠어? 아까 하나 했던 것보다 더 밝아지겠지. 맞아? 그게 왜 그래? 전압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물의 높이 차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전압과 같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 다음, 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 전류가 이동을 한다. 같은 거, 물의 흐름과 전류는 같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네.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가 돌아가. 여기 전류가 흘러서 뭐가 켜지니? 전구가 켜지니까 물레방아는 전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이동하는 수도관, 여기는 전류가 이동하는 뭐가 있어? 도선이 있겠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단순히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 물레방아는 전구입니다. 도선은 수도관입니다. 해서 틀린 거 여기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게 뭔가 해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단골로 나와. 거의 100%로 나온다고 보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펌프와 전지, 밸브와 스위치, 물의 높이차, 전압, 물의 흐름, 전류, 물레방아, 전구, 수도관, 도선,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를 왜 얘기를 하냐라는 거지. 이 전기 회로에 있는 이런 얘네들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과 비교를 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각각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왜냐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니까, 맞아야 될 건데, 이게 왜 전지가 펌프처럼, 펌프는 뭔데 물을 끌어올리는 그 힘이니까, 전지는 뭐야? 결국에는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잖아. 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 이게 왜 얘네와 비교가 되는지를,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당연히 얘네 다 알아둬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전지가 펌프에다가 비유를 했는지, 왜 도선은 수도관에다가 비유를 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힘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그 전압이,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전류계와 전압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
전류계 전압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을 했었을 때 전기 회로에 직연료 연결하느냐 병연료 연결하느냐 그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자. 전류계는 전류값을 측정을 할 거야. 전류의 세기를. 그럴 때 전기 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야. 직렬. 직렬이 뭐야? 직렬.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다가 딱 연결. 이거지. 지금 준이 네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지. 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고 얘는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지. 그러니까 다른 극끼리 연결을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전지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직렬 연결이지. 직렬. 병렬은 같은 극끼리 연결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나 이렇게 된 건전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병렬이고 이게 전구 표시야. 전구 표시. 이게 직렬 연결, 이게 병렬 연결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놨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 병렬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전류계도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여기 전지 옆에 뭐가 있어? 꼬마전구 있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된 선을 끊어서 여기다 갖다가 전류계를 연결을 해놓았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직렬 연결이 될 거야. 그에 반해서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꼬마전구에 흐르는 전압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아까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기는 이 선 여기를 따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게 이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될 거야. 그래서 요거 외워야 돼.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할 거야. 전기회로에. 전압계는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외우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우기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지. 나중 되면 까먹거든. 전류계가 직렬인가? 전압계가 직렬인가?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직류, 병, 압 그렇게 외웠거든. 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태정, 태세, 문단세 막 노래 만들어서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거 금속원소 불꽃 반응 외울 때 어떻게 했니? 그냥 외웠니? 나트륨 뭐야? 무슨 색? 무슨 색이야? 나트륨. 주황색.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런 거 만들었잖아. 이런 거를 외우자고.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었는데. 황바씨. 그치? 황록색 바륨. 그래서 구청에서 노, 나, 주, 슘 뭐 이렇게 했었잖아. 구리는 청록색, 노란색은 나트륨, 주황색은 칼슘 막 이렇게 만들었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되거든. 왜? 전류계는 직렬이면 전압계는 병렬이라는 거 이게 뭐가 직렬인지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니까 막 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직류, 교류, 교류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직류, 전기를 얘기할 때 이제 직류 얘기하고 교류 얘기를 할 거거든. 직류 교류 얘기했었을 때 직류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 남은 거 전류계는 직렬이니까 전압계는 병렬이다. 병압. 이건 또 말 만들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도 좀 이해가 바로 떠오르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편한 대로 너 외우기 쉬운 대로 하나는 외워둬야 돼.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차례가 전류부터 얘기를 했어, 전압부터 얘기를 했어. 전류부터 얘기를 하고 전압 얘기를 했지. 그래서 먼저 나오는 애가 직렬이고 뒤에 나왔던 전압은 병렬이다라는 거 그렇게 그냥 외워줬어.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전에는 처음 선생님 한참 만에 공부를 할 때는 직류, 병압 그렇게 외웠는데 나중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류계는 직렬이고 전압계는 병렬이다라는 게 이제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데 준이 너는 그게 안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적던지 외우던지 계속 해봐야겠지 반복적으로. 자, 제일 중요한 게 전류계, 전압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 전압계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를 연결을 할 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둘 다 여기 보면 플러스 극이지. 플러스 극을 어디에다 연결해? 플러스 단자에다 연결할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자에다 연결을 할 거야. 여기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극 쪽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할 건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통 여기 플러스를 나타내는 도선이나 단자는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를 해놔. 헷갈리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준이 넌 차를 안 타니까 차 탈 때 이제 점프 시킨다고 해서 배터리 방전되면 연결을 할 때 다른 차랑 갖다 놓고 내 차 본네트 열고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서로 이게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 하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플러스 쪽에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전 세계 이제 공통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빨간색 있고 검은색 도선이 있는데 뭐 바꿔서 해도 상관은 없어. 전류는 흐를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 여기 검은색으로. 그거 뭐야? 빨간색은 플러스 극을 나타내는 거고 검은색은 마이너스 극을 나타낸다. 그랬을 때 플러스 극과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극과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단자. 즉 같은 단자와 전지 극이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전류값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얘의 전류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면 수치를 보면 위에는 5A 밑에 500mA, 50mA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50mA, 500mA, 5A 이게 제일 전류값이 크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전류값이 여기 5로 하면 너무 작은 상태에서 너무 큰 수치를 이렇게 재려고 하면 바늘이 조금밖에 안 움직일 거니까 여기로 맞춰야 되겠지. 더 낮춰가면. 그런데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값이 뭔지 몰라. 그럴 땐 제일 높은 5A에다 연결을 해놓고 측정을 해보고 너무 조금 움직이면 줄여가는 거야.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가장 전압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몇 볼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큰 30볼트에다 먼저 연결을 해놓고 줄여나간다라고 보면 돼. 그거를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3볼트에 연결을 하잖아. 그러면 너무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바늘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확 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일 큰 거부터 측정을 하라고 거기 나와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 또는 최대 전압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전류계, 전압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거고 눈금을 읽는 방법이 있을 거야.
눈금을 보면 위에 0, 1, 0, 1, 2, 3, 4, 5하고 5A야지. 즉 여기 5A의 단자에 연결을 하면 위에 거 읽으면 돼. 지금 그럼 몇 A니 여기? 3A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얘를 이걸 뺐다가 500mA에다 연결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뭐라고 읽어야 돼? 300A가 될 거야. 왜? 여기 밑에 500, 400, 300, 200, 100 0이지. 여기 읽으면 돼. 300을 읽으면 돼. 그 다음 얘를 갖다가 50mA에다 단자에다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검은색 마이너스 그게 경우. 그러면 뭐 읽으면 돼? 준아? 그렇지. 30mA라는 거지. 저기도 똑같아.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그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다가 연결을 했는지, 전기회로를 마이너스 단자에 어디에 연결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읽고 측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한데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전류계는 전기회로와 직연료 연결해, 병연료 연결해? 예? 전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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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직렬. 전압계는 병압. 병렬이야. 자, 지금 외워. 알겠지? 지금 외워. 전류계와 전압계 연결을 할 때 같이 한번 전기 회로도 회로에다가 연결을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 전지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쭉 뭐랑 연결을 해놨어? 여기 전구 연결을 해놨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회로라고 했을 때 전류계는 어디다 설치를 해? 여기. 그냥 여기 중간에 뚝 끊어서 전류계. 왜?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니까. 병렬 연결로 연결할 전압은 어떻게 돼? 전압계는 이렇게 따서 연결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요거를 통째로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평렬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만 있어. 그러다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못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이 바늘이 아까 0에서부터 1, 2, 3, 4 쭉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바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바꿔서 연결하면 바늘이 어디로 넘어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왼쪽으로 넘어가게 돼. 왼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늘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있어서 제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게 바뀌었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약간 틈이 있거든. 약간 유격이 있어서 이쪽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을 하고서 딱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왼쪽으로 넘어간다. 그건 뭐야? 아,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잘못 꼈구나 라고 해서 제대로 껴야만 정확한 측정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최대 전류값이 작은 마이너스 단자부터 연결했을 때 정확한 그 측정 범위가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 가장 큰 여기 5A, 그 다음 500mA, 그 다음 50mA를 줄여가야 돼. 전압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전압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제대로. 그리고 가장 큰 측정 범위부터 마이너스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오른쪽 문제 1, 2, 3, 4,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니? 전류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얘는 지금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 맞아?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방향이 이쪽이니까 얘가 전자의 이동 방향이 A가 될 거야. 자, 전자의 이동 방향 A가 될 거고 전류의 방향은 뭐가 돼? B가 되겠습니다. 맞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지금 도선 속에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이 전자들이 다 어디로 이동을 하니? B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지. 맞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가 막 아무 데나 다 움직일 건데 지금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 전자들은 마이너스 차지라고 했어.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어. 그러면 B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얘가 플러스 극이 되겠지. B는 플러스 극, A는 마이너스 극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될 거고 기억은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극, B는 플러스 극 쪽이 될 거야. 이거 이해됐니? 맞았니? 맞았어? 이해 잘하고 있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전기 회로와 물의 흐름을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좀 편하다라고 했지. 펌프는 물이 흐르게 하는 힘이지.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전지가 될 거야. 맞니? 자, 물이 흐른다. 뭐가? 전류가 흐른다. 물레방아는 전구가 될 거야.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물의 높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레방아가 더 세게 돌아갈 거니까 전압이 크면 클수록 더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지게 될 거니까. 다음 4번 전류계. 전류계는 직렬이야? 전류계 직렬이야. 전류계는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을 한다. 전압계는 병렬이 되겠지. 자,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에 같은 극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전류계나 전압계나 다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같은 극. 값을 예상할 수 없는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이 가장 큰 단자에 먼저 연결해서 줄여나가는 게 맞겠다. A라고 표시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전류계가 될 거고 V가 표시가 되어 있지. V 밑에 이렇게 전압계야. 전류계야. 그리고 아까 뭐 얘기를 따로 안 했는데 A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전류계, 볼트 표시되어 있으니까 전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500mA에다가 연결을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수치를 읽어야 되니까 얼마니? 400 얼마야? 400 단위가 지금 500mA짜리 읽어야 되니까 지금 얼마야? 400mA잖아. 이건 이해되니? 400인 건 이해돼? 여기 보면 준아 마이너스 단자 지금 어디 연결되어 있어? 500mA지. 그러면 수치를 읽을 거면 요거 여기 있는 거 읽어야 되지.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바늘이 400에 가 있지. 그러면 뭐니? 여기가 400mA지. 400mA인데 지금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400mA를 뭘로 바꿔야 돼? 암페어로 바꿔야 되는 거지. 맞니? 1000mA가 몇 암페어라고 했어? 1암페어라고 했으니까 400mA는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그렇지. 0.4암페어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400으로 썼지? 네.
열이면 열 다 틀리는 내용이야. 왜? 요거를 안 보거든.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단위를 잘 안 봐. 그런데 학교에서 단위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교에서 단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간혹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겠지 답을. 몇 암페어냐라고 해놓고 답지에다가 0.4도 있겠고 1번 0.4, 2번 400 딱 이렇게 해놓는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찍는다. 왜 단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뒤에 단위 안 적어. 거의 안 적어. 단위 좀 적어라 하는데 안 적는 경우가 되게 많다. 화학도 마찬가지. 단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잘 봐야 돼.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해. 문제만 팍 보고서 아 맞네 하고 딱 해놓으면 틀리는 거야. 자, 전압의 크기는 자 여기 보니까 전압은 뭐 15V에 연결이 되어 있어. 15V니까 여기가 15V 여기는 10V니까 그 중간이네 12.5V가 되겠네. 12.5V 이런 식으로 전류계 전압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